자, 저희가 미니로 연결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던 드루킹 모임에 활동하셨던 분 익명으로 연결했었는데 말이 꼬입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2부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하자면, 예.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해서 2015년부터 활동했고, 비공개 회원은 약 500명 정도가 되고요. 열성적인. 이분들이 핵심이고, 가장 중심은 한 30명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송화 비결 자미두수 같은 예언서 또는 뭐 사주책을 기반으로 한 말을 많이 했고, 그 예언도 자주 했는데, 예를 들면 일본 대지진이 나면 날 것이고,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올 텐데 그러면 개성공단을 자신이 받아서 일본 피난민들을 거기 정착시키고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일본 자위대 배를 구입을 해서 뭐 중국과 전쟁에 나선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한 것이고요. 예. 중국 내전의 한쪽 편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중국 내전의 한쪽 편을 자신이 지원한다. 일본 자위대 배를 구입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멤버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하려고 정치인들과 접촉을 여러 차례 했다. 예. 그중 한 분이 이제 한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었고, 그러다가 오사카 영사 청탁이 틀어지자 1월 중순부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한편으로 황당했던 것이 그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를 문재인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날렸다라고 제거했다는 취지로. 근데 그 배경은 교황청 혹은 일루미나티라고 하죠. 프리메이슨. 네, 프리메이슨 이쪽인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러면 안 지사가 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공모가 안 지사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지사를 날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드루킹 모임이 안희정 지사하고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청와대가 안희정 도지사를 날렸다고요? 예. 대단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스위트? 제스위트. 예. 이 정도 되면 거의 유사 종교처럼 들리는데, 뭐, 혹시 유사 종교 의식이나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주로 기반한 게 뭐냐면 송화비결, 자미두수, 그 다음에 티벳 사자에서 여주 선생 저성문답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렇게 자기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모 회원들에게는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고 하는 만트라를 항상 읊게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읊고 있을 겁니다. 옴마니 뭐라고요? 옴마니 밤메 파드메 훔. 예. 옴마니 밤메 훔 하는 게 우리 많이 하는 게 그냥 옴마니 밤메 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옴마니 파드메 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주문을 외워요? 모임 때? 예, 모임 때 항상 외웁니다. 그러니까 끝에 항상 덧붙이는 말들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는.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모임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고 일본 대침몰의 어떤 예언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현되지 않자. 그렇죠. 예언이 맞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지도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투입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 입회할 때부터 우리 전신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실거주지를 항상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조직에 어떻든 위해를 가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도 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강력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등급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열린 카페에서는 3등급 정도, 내부 수문 카페는 4등급 정도, 그리고 그 위에 스텝을 두고 단계로 사람들을 계속 추려냅니다. 충성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인적 성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려내기 때문에 내부 충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내부 500여 명 중에는 예,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응한 이유도 사실은 제가 그 내부 경공모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이 인터뷰를 응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이게 제가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냥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2분을 다 읽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1분 정도로만 좀 줄여주십시오. 핵심만. 일단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꿨던 우리,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뜻 있는 정치인을 후원하며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어갔습니다. 피폐한 현실에 절망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모였던 우리가 처한 작금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문 대통령, 김경수 의원, 윤건영 상황실장이 재수임을 믿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문 대통령이 관련 또는 최소한 방기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 거부감 없이 듣고 있었고, 안희정 지사의 밑에는 청와대 제스위터의 사주라는 말에 공감을 보냈습니다. 또 대지진에 의한 일본 침몰과 해상자위대의 함선을 접수한다는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고, 개성공단을 우리가 접수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청사진에 아무 의심 없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나 일본 대지진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결코 열리지 않을 거라는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경공모 회원 여러분, 우리가 믿었거나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일베나 태극기 부대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믿고 있는 괴물이 된 우리가 보이지 않나요? 경공모 회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거짓 선지자의 허황된 꿈에서 깨어납시다. 그가 진정 자미두수의 달인이라면 어찌 지금의 자신의 구속 사태와 안희정 지사의 추락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모임에 있는 열성적인 500여 명에게 한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드루킹 모임,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서 심지어는 매크로라고 하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추천수를 조작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잡고 보니까 민주당원 필명 드루킹과 그가 이끄는 회원 2명이었습니다. 특히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은 SNS가 나오면서 이 김경수 의원이 뭔가 배후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을 했죠. 인사청탁을 요구하길래 거절했다. 그리고 A4 용지 30페이지의 그 대화 내용이란 건 일방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치 공방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정치 공방으로 가기 전에 도대체 드루킹은 누구고 드루킹이 이끌었다는 이 모임은 뭔지 실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그 경공모라고 하는 카페의 회원 한 분을 접촉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말문을 여는 게 쉽지 않은데도 용기를 내주셨어요. 이 회원 직접 만나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나보죠. 회원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일단 이 모임이 뭔가부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2014년에 드루킹이 만든 모임,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명 경공모. 회원님이 가입하신 건 언제입니까? 저는 한 3년 됐고요. 3년. 그러니까 2014년 말 정도 됩니다. 애초에 목적은 경제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예,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경제니까. 예. 그런 부분을 더 부각을 시킨 거고요. 우리 모임은 그 외에도 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또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회원 수가 2,500명까지 이르렀다던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했었다면서요.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은 거기서 한 반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예, 반이 한 1,000여 명 정도는 그럼 활동을 열심히 했고 오프라인까지 나올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500명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500명 정도. 예. 오프라인에 가면은 강의가 열렸다고 하던데 그럼 그건 드루킹의 강의 혹은 외부 연사의 강의 뭐 이런 식이었나요? 예, 주로 드루킹 강의가 주였고요. 가끔씩 명사들 초청 강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주로 강연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강의마다 주제가 좀 달랐었고요. 예, 예. 정치 현황에 대해서 좀 드루킹이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알기 쉽게 좀 풀어주는 그런 강의들이 있었고,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힘든 정치인들을 좀 자주 만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 호감이 좀 많이 가고 그런 강의였고요. 아, 내가 정치인 누구누구와 잘한다는 걸 드러내는 강의 하면은 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런 식의 좀 부풀리는 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에 대한 강의는 그렇고 또요.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 또는 우주 사상 이런 쪽에 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동양 철학 이거 경제적 모임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동양 철학 우주 사상 이런 걸 강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에 경제를 붙인 건 외부에다가 동양 철학 있는 걸 붙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철학 그리고 이제 정치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이야기도 그렇게 풀어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우주 철학 이런 강의가 들어올 때는 일반인들은 좀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좀 들어보면 쉽게 빠져들고 흥미 그런 걸 가지길 수도 있게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이제 식이란 말씀이세요? 일반인들은 황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 예언서에 우리 경공모 조직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받게 된다. 아, 우리 이런 것들. 조직의 사람들은 선택을 받게 된다? 우리 조직이 결국은 과거로부터는 예언서에 등장을 하고 있고 예. 성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글귀를 또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글귀를 어디서 제시를 해요? 우리 경공모가 선택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게 어디 써 있다고 해요? 그런 예언서들이 예를 들면 송화 비결이라든지 예. 뭐 서양에서의 그런 예언서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실제로 써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옛 서적에. 상당히 이제 그런 서적의 글귀라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아, 한자를 푸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 얼마든지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옛 서적에서 해석을 사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우리를 의미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우리는 선택받은 조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럼 회원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 얘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동양 철학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우리 조직 내에서는 또 존재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정치 성향이라든지 예.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는 그게 설사 우주 철학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이 좀 맞다 하면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조직이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으로 굴러갔다. 이런 말씀. 네, 기본적으로 그 성향은 진보적인 성향이고요. 민주 시민이라고 자처를 하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드루킹을 부르는 특별한 뭐 애칭, 명칭이 있었다면서요? 예, 조금 등급이 높은 회원들은 추장님이라고 좀 예를 다해서 부르는 이름은 추장님, 추장이라고 추장님? 부릅니다. 예. 아, 등급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회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러니까 노비 신분은 그냥 신입 회원인 거고요. 노비라고 불렀습니까? 네, 제일 천한 신분이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비.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등급이 좀 높아지면 우주 이런 식의 이제 등급이 되는 겁니다. 우주? 네, 아, 제일 높은 등급은 우주. 네. 총 몇 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노비부터 우주까지? 5등급 정도 될 겁니다. 5등급 예. 정도?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안의 핵심은 비정상적인 댓글 활동을 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게 자발적이었느냐 아니면 배후에
누가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경찰이 밝혀낸 거는 이번 평창올림픽 때 정부 비난하는 댓글에 매크로라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댓글 공작을 한 사람이 있었다. 민주당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보니 그게 드루킹과 회원 2명이었다. 여기까지 지금 밝혀낸 겁니다. 이건 이미 드러난 거죠. 근데 이거 하나냐 아니면 얼마나 더 있냐 또 언제부터냐 그 배후가 있냐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우선 이런 정치 사안에 대한 모임 차원의 댓글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모임 차원의 댓글 작업은 대선 때 전후로. 이번 대선 전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부터네요? 예. 그때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 동료를. 정권을 놓친 데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은 우리 내부에서 전부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댓글 활동 참여하자. 이런 건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예. 어디에 가서 어떤 기사에 가서 글을 써라 이런 식으로 위에서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겁니까? 네.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 내에서 그 정도의 분별은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이제 자기 계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데에서 선풀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정치 성향은 분명한 조직이니까요. 예.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의견 달고 추천 비추천 누르고 하는 수준으로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매크로를 동원하거나 그런 건 그때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그런 필요성을 대두시킨 거는 이제 작년 말 이렇게 됩니다. 2017년 말이 되면서부터. 자, 2017년 말이 되면서부터 지금 문제가 된 그 동계올림픽 기간에 매크로 조작은 이미 수사에서 드러난 건데 말부터 어떤 식으로? 말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왜요, 갑자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는 의견이 많이 상충을 했었습니다. 회원들 간에도. 매크로를 쓰느냐 마느냐, 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돌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라졌어요. 네. 거기서 또 불법이니까. 예, 그 전도 그렇고 매크로도 그렇고 강요를 하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강요를 한 건 아니다. 강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자발했던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겠죠. 그럼 자발적으로 드루킹에게 자기 아이디를 주면서 매크로 돌리는데 동의를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승급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한 600명이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600개라는 게 인원이 600명이라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몇 개의 아이디씩을 낸 것이다? 예, 그럴 겁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 아이디 쓰십시오라고 준 사람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로? 그럼 한 사람이 아이디를 막 10개씩 갖고 있었나 보죠? 10개, 20개씩? 그게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대선 때까지 문재인 후보 뽑아야 된다. 아주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인데 드루킹. 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매크로로 돌릴 만큼 돌변한 건가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요. 어쨌든 드루킹도 우리 조직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전도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공정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했을 때에는 고액주주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대기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득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비전 제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민주화 세상이 되면 우리도 소액주주지만 대기업처럼 이런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 제시를 계속했다고요. 네. 예. 그렇게 하려 그러면 결국은 정치권에 또 줄을 대야지 제일 빠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김경수 의원 또는 다른 의원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여기서 그럼 잠깐 이제 김경수 의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김경수 의원한테 대선 당시에 먼저 접근을 한 겁니까? 도와주겠다. 아니면은 김경수 의원이 먼저 지지를 호소한 겁니까? 드루킹이 정치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드루킹이 정치권이 필요했다. 예.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어떤 비전을 회원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럼 먼저 접근했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런 큰 뭐 2,500명의 회원을 가진 내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지지해주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캠프에서는 환영을 했겠군요. 예,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런저런 요구도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걸로 아세요? 그때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까? 그 접촉 당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하. 그럼 그 당시는 순수한 지지로 시작을 했다. 지금 근데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김경수 의원이 이 텔레그램으로 어떤 기사의 URL, 기사의 그 링크를 쭉 보낸 것들이 나와요. 흔적들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 다 보여줘야 했었고요. 예. 어떤 기사가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관심이 있으면. 예. 예, 이런 기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발언도 돼 왔고. 예. 예. 그런 식으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가서 의견들을 달고 추천, 비추천을 누르는 식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거래는 없었고 매크로를 돌리는 일도 그 당시는 없었다는 말씀.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텔레그램으로 김경수 의원하고 드루킹 간의 A4 용지 30페이지 분량의 얘기가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고 김경수 의원 측의 주장은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말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선풀 운동한다고 이렇게 보내도 읽지도 않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선 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 후부터 읽질 않는다. 이제 대선 끝나고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또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돕겠다고 했을 때 환영은 했지만 그 후로 적극적으로 나에게 답하지도 않고 대선 후에는 아예 읽지도 않는다 이런 불만을 회원들한테 했다고요. 채팅방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 비판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까? 비판으로? 그러니까 비판으로 돌아서는 거는 당선이 되고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예. 이제 드루킹은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오사카 총영사직을 우리 회원에게 달라 이 요구입니까? 인사청탁? 그렇습니다. 예. 요구를 했는데 그게 거절당하면서? 예, 이제 뭐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예, 전화도 안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불만 토로를 여러 차례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4 용지 30장 분량이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거는 왜 오사카 총영사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예언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드루킹이 언급했었다는 그 예언서. 예. 예언서에 어떻게 나왔다고 풀이를 하던가요? 일본은 결국은 침몰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벗어나서 이제 정착할 사람 그런 자본들이 또 그런 곳이 필요할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준비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쪽에서의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줄을 떼야 되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고. 잠깐만요. 일본은 우리 예언서에 따르면 송화비결에 따르면 일본은 침몰한다. 네. 거기 정치권에 줄을 대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죠? 침몰을 하는데 왜 줄을 댑니까? 침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우리나라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예. 심지어는 만주라든지 이런 쪽에 결국은 이제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제 여기에도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듣고도 이게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지금 총영사로 가서 미리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아하. 그게 이런 지하에 거절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답도 못 받은 겁니까?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근데 그 반응만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예. 뭔가 먹히지도 않으니까 읽지도 않네, 연락도 안 되네 이런 식의 반응은 채방에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체포가 된 상태인데 체포된 후에는 회원들이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졌나요? 반응이 어떤가요? 카페 회원들? 카페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 폐쇄가 됐고요. 활동이 이제 많은 분들만 채팅방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럼 몇 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500명 정도는 여전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증언을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계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모임이 변질됐다. 예. 예.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람 이건 아닌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결국 이제 이런 또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이랄까 이런 것들도 있고 거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선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선의를. 예, 예. 네. 그런 걸 알리고 싶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무슨 뭐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비밀 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밀 결사 조직이다. 예, 그러니까 조직의 배신자는 끝까지 쫓는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내부에서는. 배신자는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보 증언을 하고 싶어도 용기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 어쨌든 잘못은 잘못인 거잖아요. 그걸로 지금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자,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회원 한 분의 물론 느낌과 그동안 이분이 알고 계신 바를 오늘은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가 김경수 의원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인터뷰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거나 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터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어서 이 말문을 여는 게 쉽지 않은데도 용기를 내주셨어요. 이 회원 직접 만나보죠. 예,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나보죠. 회원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일단 이 모임이 뭔가부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2014년에 드루킹이 만든 모임,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명 경공모. 회원님이 가입하신 건 언제입니까? 저는 한 3년 됐고요. 3년. 그러니까 2014년 말 정도 됩니다. 애초에 목적은 경제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예,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경제니까 예. 그런 부분을 더 부각을 시킨 거고요. 우리 모임은 그 외에도 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또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회원 수가 2,500명까지 이르렀다던데 그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했었다면서요?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은 거기서 한 반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예, 반 이하 한 1,000여 명 정도는 그럼 활동을 열심히 했고 오프라인까지 나올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500명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500명 정도. 예. 오프라인에 가면은 강의가 열렸다고 하던데 그럼 그건 드루킹의 강의 혹은 외부 연사의 강의 뭐 이런 식이었나요? 예, 주로 드루킹 강의가 주였고요. 가끔씩 명사들 초청 강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주로 강연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강의마다 주제가 좀 달랐었고요. 예. 정치 현황에 대해서 좀 드루킹이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알기 쉽게 좀 풀어주는 그런 강의들이 있었고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힘든 정치인들을 좀 자주 만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 호감이 좀 많이 가고 그런 강의였고요. 내가 정치인 누구누구와 잘한다는 걸 드러내는 강의하면은 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런 식의 좀 부풀리는 건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에 대한 강의는 그렇고 또요?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 또는 우주 사상 그러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공모가 안지사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지사를 날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드루킹 모임이 안희정 지사하고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 청와대가 안희정 도지사를 날렸다고요? 예. 대단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스위트? 제스위트. 예. 이 정도 되면 거의 유사
종교처럼 들리는데 뭐 혹시 유사 종교 의식이나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주로 기반한 게 뭐냐면 송화비결, 자미두수, 그 다음에 티벳 사자에서 여주 선생 저성문답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렇게 자기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무모 회원들에게는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고 하는 만트라를 항상 읊게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읊고 있을 겁니다. 옴마니 뭐라고요? 옴마니 밤메 파드메 훔. 예. 옴마니 밤메 훔 하는 게 우리 많이 하는 게 그냥 옴마니 밤메 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옴마니 파드메 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 이런 주문을 외워요? 모임 때? 예, 모임 때 항상 외웁니다. 그러니까 끝에 항상 덧붙이는 말들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는. 네.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모임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고 일본 공감을 보냈습니다. 또 대지진에 의한 일본 침몰과 해상 자위대의 함선을 접수한다는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고 개성공단을 우리가 접수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청사진에 아무 의심 없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나 일본 대지진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결코 열리지 않을 거라는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경공모 회원 여러분, 우리가 믿었거나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일베나 태극기 부대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믿고 있는 괴물이 된 우리가 보이지 않나요? 경공모 회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거짓 선지자의 허황된 꿈에서 깨어납시다. 그가 진정 자미두수의 달인이라면 어찌 지금의 자신의 구속 사태와 안희정 지사의 추락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모임에 있는 열성적인 500여 명에게 한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드루킹 모임,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서 심지어는 매크로라고 하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추천수를 조작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잡고 보니까 민주당원 필명 드루킹과 그가 이끄는 회원 2명이었습니다. 특히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은 SNS가 나오면서 이 김경수 의원이 뭔가 배후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을 했죠. 인사청탁을 요구하길래 거절했다. 그리고 A4 용지 30페이지의 그 대화 내용이란 건 일방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치 공방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정치 공방으로 가기 전에 도대체 드루킹은 누구고 드루킹이 이끌었던 이 모임은 뭔지 실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그 경공모라고 하는 카페의 회원 한 분을 접촉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자, 저희가 미니로 연결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던 드루킹 모임에 활동하셨던 분 익명으로 연결했었는데 말이 꼽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2부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하자면 예.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해서 2015년부터 활동했고, 비공개 회원은 약 500명 정도가 되고요. 열성적인. 이분들이 핵심이고, 가장 중심은 한 30명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송화 비결 자미두수 같은 예언서 또는 사주책을 기반으로 한 말을 많이 했고, 그 예언도 자주 했는데, 예를 들면 일본 대지진이 나면 날 것이고,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올 텐데, 그러면 개성공단을 자신이 받아서 일본 피난민들을 거기 정착시키고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일본 자위대 배를 구입을 해서 중국과 전쟁에 나선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한 것이고요. 예.
중국 내전의 한쪽 편을 지원하겠다는 네, 그런 중국 내전의 한쪽 편을 자신이 지원한다. 일본 자위대배를 구입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멤버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하려고 정치인들과 접촉을 여러 차례 했다. 예. 그중 한 분이 이제 한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었고, 그러다가 오사카 영사 청탁이 틀어지자 1월 중순부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한편으로 황당했던 것이 그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를 문재인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날렸다라고. 예, 제거했다는 취지로. 예. 근데 그 배경은 교황청 혹은 일루미나티라고 하죠. 프리메이슨. 네, 프리메이슨 이쪽인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러면 안 지사가 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침몰의 어떤 예언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현되지 않자. 그렇죠. 예언이 맞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지도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투입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 입회할 때부터 우리 전신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실거주지를 항상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조직에 어떤 위해를 가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도 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강력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등급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열린 카페에서는 3등급 정도, 내부 수문 카페는 4등급 정도, 그리고 그 위에 스텝을 두고 단계로 사람들을 계속 추려냅니다. 충성도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인적 성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려내기 때문에 내부 충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내부 500여 명 중에는. 예,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응한 이유도 사실은 제가 그 내부 경공모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이 인터뷰를 응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이게 제가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그냥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2분을 다 읽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1분 정도로만 좀 줄여 주십시오. 핵심만. 일단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꿨던 우리,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뜻 있는 정치인을 후원하며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어갔습니다. 피폐한 현실에 절망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모였던 우리가 처한 작금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문 대통령, 김경수 의원, 윤건영 상황실장이 재수임을 믿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문 대통령이 관련 또는 최소한 방기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 거부감 없이 듣고 있었고, 안희정 지사의 밑에는 청와대 재수이터의 사주라는 말에